두 번째 이슈. 오늘은 두 번째 이슈까지만 하고 마칠 건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이슈라기보다 사실은 우리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좀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사실 저는요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한지도 몰랐어. 베이징 올림픽 하는지 몰랐어요. 모르고 오늘 집에 갔는데 오늘 어머니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지금 몸이 안 좋으셔갖고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뭐 올림픽 얘기 나오길래 내가 어머니한테 근데 올림픽 언제 하는 거야?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어저께 개막식 했잖아. 막 그러시더라고요. 개막식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기사를 보는데 물론 제가 얼핏 그냥 큰 제목으로는 봤지만 유심히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좀 유심히 기사를 봤어요.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요 사진이 이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개막식 때 사진인데 뭐냐면은 뭡니까? 중국 개막식 때 한복이 나왔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한복이 왜 나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네티즌 뿔났다. 지금 개막식 할 때 중국에서 개막식 할 때 한복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복이. 중국에서 이렇게 개막식을 할 때 소수민족 있잖아요. 55개의 소수민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중국 오륜기를 전달을 탁 하는데 그 중에 조선족을 대표해가지고 나온 요 여성이 한복을 입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기사가 막 뭐라고 뜨냐 비판적으로. 아니 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한복이 왜 나와? 중국 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 등장시킨 거 중국에 계속 지금 동북공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김치 뭐 한복 자기들 거라고 말하는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연결시켜가지고 이거 지금 또 한복 지네 거라고 어필하려고 나온 거 아니야? 한복 지네 거라고 지도 문화 공정하는 거 아니야? 그거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사실상 동북공정 올림픽마저 이용할 줄 몰랐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개막식이 나오는 유튜브 영상을 찾아 한복은 한국 고유의 의상이다. 전통을 훔쳐가지 마라. 댓글을 남겼대요. 중국 설을 영문으로 포기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하면서 이렇게 조선족을 대표하는 요 앞에 나오신 이 여자분이 한복 입은 거에 대해서 막 네티즌들이 난리를 치고 있죠. 이거 동북공정이다 하면서 지금 더군다나 반중 정서가 많잖아요. 여기에 편승해가지고 이래서 중국은 안 돼. 이래서 중국은 안 돼.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 DJ 꼼주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ZJPL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은요 이런 말 뭐 할 수도 있어요. 왜? 머리가 비었으니까. 모든 네티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말 나올 때 이런 거 뭐 말하는 애들이 그냥 뭐 이대남일 수도 있고 애들일 수도 있고 누군지 모르지만 머리통이 비어있는 네티즌들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런 멍청한 말. 저는 이게 아주 멍청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멍청한 말. 말도 안 되는 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정치권도 함께 거기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요번에 다 중국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문화공정 하지 마라. 그렇게. 문화공정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비판이 맞습니까? 지금도 보니까 뭐 반반 여러 가지 목소리 이건 진보 보수 관계없이 지금도 보니까 중국이 개막식 때 조선족이 한복 입고 나온 거 문제 있어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뭐가 문제야? 조선족이
자기네 전통 의상으로 한복 입고 나온 거. 조선족이 우리 한민족 동포예요, 동포. 우리 동포란 말이에요. 동포. 중국인 동포예요. 국적은 중국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포란 말이에요. 우리랑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 근데 그분들이 한복을 입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복 아니면 뭐 입어야 돼요? 예? 조선족 대표에서 나왔는데 조선족의 입는 문화적으로 제일 가까운 조선족만의 특징을 가져 나온 거거든요. 그럼 뭐 입어야 돼요? 거꾸로 말해보죠. 거꾸로. 조선족이 왜 한복 입고 나왔냐? 때문에 따지지 말고 그럼 조선족이 뭐 입고 나와야지 적당한 거예요. 여기서 뭐 입고 나와야 돼? 한복 안 입으면? 이날 올림픽 개막식 때는 이렇게 한복 입고 나왔는데요. 조선족 소개할 때요, 여러분, 방송에는 잘 안 잡혔지만, 한쪽에서는 뭐가 나왔냐?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왔어요. 뭐냐? 김치 담그는 영상, 또 윷놀이 하는 영상, 그런 거 나왔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길림 화성, 아니 길림 백산 써있죠. 길림 백산. 길림 백산. 조선족이 동북 삼성에 주로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길림성 있는데 거기서 조선족들이 하는 그런 문화 활동을 보여주는데 윷놀이도 나왔고 또 김치 만나러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또. 아니 어떻게 이것들 한복 입고 나온 것도 심한데 어떻게 조선족들이 윷놀이 하는 것까지 보여줘? 김치를 담가? 이거 지금 다 김치 담그고 윷놀이 하는 것까지 다 지네 걸로 갖고 가는 거야? 뭐 그런 식의 의식.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상적인 건가? 아니 조선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럼 조선족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선족이 여러분 우리 동포잖아요. 동포. 한민족과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중국인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문화를 보여주는데 윷놀이 하는 거, 한복 입는 거, 새 절하는 거 우리 문화가 똑같다고요. 그거 보여준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문화 공정입니까? 물론 이게 있는 거죠. 중국이 동북공정 해오던 거 있으니까 연결시켜갖고 우리가 비판을 하는 건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조선족 우리가 잘 알듯이 동북 삼성이라고 불리는 랴오닝성 또 지란성 지린성 그리고 해이릉장성 삼성에 같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조선족들이 그 만주로 넘어간 거는 19세기 중반부터 넘어갔어요. 19세기 중반부터 일제시대 때만 있는 게 아니라 19세기 중반부터 많이 넘어갔고 사실 우리나라 제일교표와 좀 비슷한 역사가 있는데 뭐냐면은 해방이 됐어. 해방이 되고 해방되기 이전부터 이미 뭐 조선족들은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교포도 당연히 많이 이 일본에 있었죠. 근데 해방된 이후에 일본에서 제일교포들이 이 뭡니까 우리나라 한국으로 못 돌아왔어요. 못 돌아온 분들이 계셔. 그리고 조선족들도 한국으로 오고 싶었는데 한국으로 안 오신 분도 많이 계셔. 그러다가 뭐가 일어났냐면 1950년도에 전쟁이 났어요. 한국전쟁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반도가 반으로 나뉘었어요. 북한과 남한으로.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한반도에 들어오지 않은 제일교포라든가 아니면 조선족들은요 남한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일본도 그렇고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도 그렇고 그리고 만주에 있는 조선족도 그렇고 한반도로 들어오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막혀버렸다고요. 여러분 조선족들 만주에 있는 조선족들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예? 언제부터냐면요
1997년 김대중 정부 들어와갖고 한중 수교가 되면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앞에 보이는 기사는요, 96년 12월 5일 날 기사인데, 이게 뭐냐면 중국 동포 방문 요건을 뭐 완화하자,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떤 분 페이스북을 보니까 황당한 말이 있어요. 황당한 말. 뭐냐면 요번에 그 베이징 올림픽 때 한복 입은 분이 조선족이다. 조선족이 한복 입는 게 뭐가 문제냐 했더니,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제가 이 팔로우 하고 있는 분이에요. 되게 옳은 얘기 많이 하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막 분노를 해. 조선족을 어떻게 중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냐. 우리 민족이지. 중국 놈들은 조선족을 자기네 소수민족으로 비하해서 포함시키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조선족을 우리 민족으로 봐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하다 막 얘기를 해. 난 보면서 무슨 개소리야 이게 무슨 개소리 하는 거지? 여러분, 조선족은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동포이긴 하지만 국적은 중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조선족이 있으면 한번 만나서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중국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착각을 해요. 조선족을 만나는데, 만약 연변가에서 조선족을 만나요? 그분들 국적이 중국인이거든요? 우리의 동포인 중국인이에요. 한국인이 아니고. 근데 그분들이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요. 조선족한테 가갖고, 한국인이죠? 물으면 많은 분들이 기분 나빠해요. 나 중국인이라고 하고 중국인이라는 자부심이 있다니까요? 완전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왜 우리가 조선족들을 중국의 소수민족이라고 하느냐? 이거 되게 기분 나쁘다는데, 뭘 기분 나빠? 그러면 우리가 조선족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해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뭐 그 권리를 줍니까? 지금은? 예전에도 안 줬고, 지금도 안 줘요. 한중수교 되고, 1997년 될 때부터, 그때부터 뭐 준 거냐면 F4 비자 준 거예요. 재외 동포 비자를 준 거예요. F4를. 여러분, 재외 동포.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조선족은요, 재외 교포가 아니죠. 재외 동포예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이에요. 재외 동포라고요. 조선족은 중국인이에요. 우리 동포인 중국인이라고요. 중국에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죠. 그 중에서 13번째로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이고요. 중국 정부에서 중국인으로 대우하고 있어요. 실제로. 너무 당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을 차별하는 거와 비교했을 때 중국에서는 조선족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오히려 조선족들이 한국말 하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차별하고, 우리 영화 보세요. 조선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만든 영화가 있습니까? 조선족 하면 다 깡패. 부정적으로만 그리고 있지? 오세훈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에 조선족 비하 발언 오세훈 얼마나 심하게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조선족에 대한 차별 없어요. 그냥 중국인이에요, 그냥. 근데 올림픽을 하는데 중국이 하나라는 걸 보여주면서 55개 소수민족들이 다 자기들 전통 의상을 갖추고 나와가지고 행사 참여하는 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오히려 중국을 비판할 때 뭘 비판했냐? 전 중국이 요번에 이런 식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 굉장히 좋은 거다. 왜 좋은지 아세요? 이 55개 소수민족을 다 똑같이 중국인들이 입고 있는 중국인들의 의상으로 입히지 않았잖아요. 억지로. 이게 좋은 거죠. 지금까지 중국이 비판받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중국 중심의 하나, 소수민족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문화, 전통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마치 용광로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원래 독재자들이 그렇잖아요. 각 민족들의 전통이 있는데 그런 전통 같은 것들 다 무시해버리고 야 그냥 우리 한족들 따라서 똑같이 해. 그렇게 하는 게 욕먹는 건데 요번에 어떻게 했으면 55개 소수민족이 중국 한족 중심의 옷이라든가 한족 중심의 의상을 따르지 않고 당연히 각 소수민족, 각 민족들 전통 고유의 복장을 가지고 나와서 행사에 참여했어요. 중국인으로서. 이게 뭐가 문제야? 진짜 골 때리 되니까요. 근데 웃긴 사람들 난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독일에서 진짜로 존경받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메르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앞에 있었던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존경받는 그 총리이지요. 슈레더. 근데 여러분 슈레더의 지금 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소연 씨예요. 한국 사람.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지요. 김소연 씨와 슈레더 총리의 이런 만남이나 연애 관련된 기사는 그 중앙일보에 당시 결혼할 때, 결혼을 언제 했냐면 2018년도에 결혼했거든요. 결혼할 때 그때 기사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이 김소연 씨가 그 슈레더 총리 통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결혼을 한 건데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김소연 씨가 지금 페이스북, 저도 김소연 씨 거 페이스북 그 팔로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지지하면서 이 글을 많이 써요. 그리고 되게 의식 있는 분이에요. 의식 있는 사람이야. 의식 있는 사람이니까 슈레더랑 결혼을 했겠지. 근데 김소연 씨가 때때로 어떻게 하고 다니냐? 독일에서 한복을 입고 다녀요. 한복을 입고. 사실 우리가 보통 외국에서 한복이 등장하면요 굉장히 좋아해요. 자부심을 가지고 좋아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외국의 유명인이 한복 입고 다녀. 슈레더 총리 부인이 한복 입고 다닌다. 되게 좋아해요. 이거 싫어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2004년도에 이정은 씨가 일본에 진출을 했어요. 일본을 진출을 했는데 이것도 되게 웃긴 기사야. 뭐냐면 일본 진출해가지고 그해 일본에서는 매년 초에 홍백 가합전 열잖아요. 되게 큰 그 행사 아닙니까? 이거 뭐 쇼프로 아닙니까? 홍백 가합전에 이정은이 나갔어. 그런데 그때 이정은이 나갔을 때 방송국에서 기모노를 입고 나오라고 했대요. 기모노를. 근데 이정은이 기모노 안 입고 뭐 입었냐? 한복 입었어. 한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이정은 대단하다. 이정현 대단하다. 그랬어. 근데 사실은요, 만약에 우리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한복 입은 거 가지고 중국이 이걸 가지고 한복은 우리 겁니다. 그런 말 안 했거든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복이나 김치라든가 그런 거 다 지네가 먼저 했다라는 식으로 발언도 했고 움직임도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거와 별도로 베이징 올림픽에서 등장했던 조선족이 입은 한복 가지고 이걸 설명할 때 이거는 한족의 전통 의상이다.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 개막식 때 조선족이 한복을 입고 나온 것만으로 분노하는 거야. 이거 문화 공정이라고 막 분노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이때 이정은 씨가 홍백 가합전에 한복 입고 나간 거 분노해야죠. 아니 왜 일본 문화 행사에 한복 입고 나가갖고 사람들이 봤을 때 마치 한복이 일본인들 고유의 옷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게 왜 했어? 욕해야죠. 근데 이때 욕하지 않았어요. 박수 쳤지. 박수. 왜? 오히려 기모노 입고 나갔으면 욕했겠죠. 이정은한테.
근데 한복 입고 나가니까 마치 이때는 우리 문화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저 가운데서 꿋꿋하게 한복을 보여주려고 했구나 하면서 막 박수 쳤다, 박수. 왜 그래? 저는 이때 오히려 이정현이 기모노를 입고 나갔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오버하면 안 되고. 아니, 이때 이정현이 기모노 입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설 방송하면요, 외국인들 다 한복 입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마치 일본 방송국에서 이정현한테 기모노 입히려고 하는 게, 막 문화적으로 강요하는 것처럼, 매우 문제 있다. 그런데 이정현이 의식이 있어가지고 한복을 입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웃긴 거예요. 우리나라 방송할 때 외국인들 다 한복 입고 나와요. 일본 설날 방송 가갖고, 일본 방송인데 거기 기모노 입고 가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당연히 입어야지. 난 당연히 입어야 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왜 외국인들 한복 입혀? 외국인들 한복 입히지 말고 다 전통 의상 입혀야지. 근데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한복 입고 나온다고 뭐라 안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거 황당한 거예요. 더 황당한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죠. 지금 2021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하고 있는데, 지난 14년 전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을 했어요. 하계올림픽. 그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때도 개막식 때 어떻게 했냐? 굉장히 화려하게 했어요. 굉장히 화려하게 했어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요 사진은요, 그 올림픽 주경기장,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에 열리는 화려한 모습들이고, 그 중에 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런 이 퍼레이드를 멋지게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문자 공연. 중국에서 문자가 뭐 나왔다. 중국의 4대 발명품 중에 문자가 있다 해서 그 문자 나온 거를 형상화한 공연이에요, 이 공연. 이거는 뭐 드림 공연이라고 해서 되게 멋있게 했던 공연이 있고, 그런데 이때 공연 중에 어떤 공연이 있었냐? 조선족의 공연이 있었어요. 이때도 중국 내 소수민족 공연단의 일원으로 길림성 연변 가무단이 나와가지고 뭘 했냐? 장구 치고 부채줄 치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때는 아무도 이거를 문화공동이라고 안 그랬어요. 전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008년도에 길림성에 연변 공연단이 나와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당연히 한복 입고 연변 조선족들의 전통 문화를 보일 수 있는 부채춤, 장구춤, 춘거 너무 당연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걸 가지고 중국의 문화 공정한다. 그런 기사 없어요, 전혀. 오히려 조선족들이 우리 문화를 가지고 공연한다 하면서 박수치고 반가워했어요. 베이징 올림픽에 조선족이 나와가지고 부처춤을 추네? 장구춤을 추네? 야, 너무 멋있다. 오히려 그랬어요. 2008년도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한 겁니까? 조선족이 한복 한 번 입고 나왔다고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왜 그럴까요? 2008년도와 2022년이 차이가 뭐예요? 우리 티테니님은 그때는 눈치를 못 차린 게 아니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선족이 행사에 갈 때마다 항상 조선족들은요, 한복을 입고 이런 식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선보였다고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조선족 이러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한복 입으면 안 돼. 조선족 앞으로 조선족 가무단 어디 가갖고 공연할 때 부채춤 치고 장구춤 치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다면은 조선족은 앞으로 뭘 해야 돼요? 소수민족들이 자기들 문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조선족이 앞으로 한복 입지 않고 또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중국이 저거 우리 문화야 막 그런 식으로 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 하면요, 조선족한테 그냥 한족이 하는 거 똑같이 하라고 시켜야 됩니까?
정말 유치한 발상이죠. 유치한 발상입니다. 이거는 마치 어저께 제가 소개했던 이런 식의 조선일보의 이 싸구려 기사와 똑같은 거예요. 프랑스에 한식집이 잘 되는 데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주인이 중국 사람이다. 왜 중국 사람이 프랑스에서 한식집을 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좀만 비틀어 보세요. 중국인이 한식집 하지 말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앞으로 한국 사람은 외국 나가갖고 무조건 한식만 하라는 거죠. 중국 사람은 중국식만, 일본 사람은 일식만, 한국 사람은 앞으로 이태리 요리 하면 안 되는 거죠. 레스토랑 하면 안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은 횟집 하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반중 정서, 제가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반중 정서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선거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번에 딱 이게 타겟인 거죠. 너무 좋아.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조선족이 한복 한번 입고 나왔다고 이걸 가지고 또 국민의 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 이 민족 정서를 막 끄집어 가지고 또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처럼.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도 결국 이거에 대해서 편승해갖고 중국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국민 수준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이번에 성명을 냈어요. 중국의 문화 공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안 하면은 너희들 친중이야? 지금 얘네들 계속 반중정서 이용해가지고 20대를 완전히 그냥 이대남들을 가지고 편가르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편가르기가 더 심해지는 거죠. 너무 유치한 싸움인데 이 유치한 거에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되게 이상한 게 뭐냐? 만약에 지금 같은 논리로 본다면 지금 이거는 중국 행사에 중국 올림픽 행사에 왜 조선족 옷을 나와가지고 왜 한복을 중국 거처럼 하느냐 하면서 지금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반대로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작년에 딱 1년 됐어요. 1년. 작년에 연초에 KBS에서 조선팝 어게인이라는 그 쇼프로를 했습니다. 조선팝 어게인. 이게 뭐냐면 국악을 가지고 하는 방송이었는데 국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음악 장르를 섞어갖고 이제 팀들이 나와가지고 공연하는 거였어요. 앞에 있는 이 공연 팀은요, 이날치라는 밴드야. 그 이날치라는 밴드가 여보나리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노래를 불렀는데 그 백 배경에 뭐가 나왔냐? 백 배경에 오사카성의 그 천수각이 나왔어요. 이 뒤에 있는 게 오사카성의 천수각이 딱 떠오르는 그림. 이게 오사카성의 천수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비슷해 보이는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났어. 아니, 왜 설날에 한국 이 방송에서 그것도 국악을 말하는 방송에서 배경으로 왜 일본의 오사카성 천수각 그림 이 배경을 넣었어? 정신 있는 거야? 해가지고 KBS가 이걸 엄청 먹었고요. 이 영상을 바로 내려버렸어요. 아니, 뭐가 좀 안 맞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중국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한복 나온 것 때문에 분노한다면 오히려 이때 지금 한국의 설날 방송 배경에 일본 천수각 나온 거에 누가 분노해야 됩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분노해야죠. 왜 한국 너희들 설날 행사하는데 왜 우리 오사카성을 집어넣었어? 너희들 지금 문화 공정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해야죠. 근데 이때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들이 분노했어요. 왜 우리 행사에, 저 일본 천수각, 오사카산 천수각, 이거 왜 넣었어? 생각이 있는 거야? 분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분노했다고, 이게 분노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식의 분노인 거야. 아니, 오히려 이거 누가 분노해야 됩니까? 이거 오히려 중국 한족이 분노해야지, 한족이. 한족들이, 아니, 왜, 한국에 한복을 왜 집어넣었어? 분노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문화적으로 컴플렉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그거잖아요. 우리 행사에 일본 배경이 있어도 문화적으로 지금 친일이야 하면서 발끈하고, 지금 다른 나라 올림픽 행사인데 주최하는 행사에 우리나라 전통 문화인 한글 들어가고, 아니 한복 들어가고 그러면 또 그게 발끈하고, 이래도 발끈, 저래도 발끈.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컴플렉스예요. 다 피해의식. 불편한 진슬님이 이상한 얘기를, 연변 신강 티베트에 가보세요. 그러고 소수민족 말살했는지 얘기하세요. 아,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 불편한 진슬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중국이 언제 소수민족에 대해서, 뭐 그걸 다 지켜주고 뭐라고 했어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MS 성님께서도 중국의 한복을 한푸라고 부르는 문제 있죠? 문제 있어요, 그건. 그건 그거인 거고. 지금 올림픽 문제는 올림픽 문제인 거죠. 모든 걸 다 엮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하냐고요. 이게 멍청한 거죠. 답답한 거죠. 전 그렇게 봐요. 이재명 후보 한마디 했죠. 문화를 탐하지 마라. 문화공정 반대. 민주당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도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도 성명을 냈지요. 민주당도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아, 불편해서 있는데 저한테 한 말이 아니라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띄엄띄엄 봐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예. 또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문화를 탐하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날 창원 현대 롯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 정부가 과거에도 역사 공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치 한복, 심지어 특정 세계적인 스타 연예인이 어디 출신이라고 할 정도로 문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하게 우리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중국의 문화 공정은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 이거를 지금 베이징 올림픽과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는요, 너무 피해의식이 과도한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든가 위상을 봤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저런 나라들이 뭐 도발한다고 해갖고 그런 거에 따라가지고 막 분노하고 그때그때 막 일어나는 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그런 위상이 아니거든요. 민주당의 박찬대 수석대변인 뭐라고 했냐? 한복을 넘보는 중국의 문화공정, 이대로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아, 정말 부끄러워요. 정말 창피한 내용이에요. 한복을 넘보는 중국의 문화공정. 지금 중국 개막식을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아니, 네티즌들이야 할 수 있어. 근데 정치권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돼요? 이거는 그냥 뭐냐면요, 지금 국힘당이 계속 반중 정서 가지고 계속 정치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디펜스 하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성명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의 문화공정, 이번엔 우리 한복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젯밤 열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중국 55개 소수민족 대표 중 한 명으로 등장했습니다.
흰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를 입고 댕기머리를 한 여성이 국기 전달식에 참여했습니다. 같은 시간 중국 관영 매체 CCTV는 길림석에 사는 조선족을 소개하면서 상모를 돌리고 장구를 치는 모습을 반영했습니다. 한국 고유의 문화를 마치 중국 전통 문화인 것처럼 소개한 셈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미친 새끼? 미친 병신 새끼?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씨발 진짜. 아니 그러면 중국 조선족 소개하면서 장구 치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중국 전통 문화인 걸 소개한 거예요? 조선족의 전통 문화인 걸 소개한 거지. 설명이 맞아요 이게? 병신 새끼들? 그러면 조선족 전통 문화 소개할 때 뭐 보여줘야 돼요? 가부키 하는 거 보여줄까요? 아니면 경극, 패양별이 하는 거 보여줄까요? 오히려 조선족을 소개하면서 경극을 보여준다. 그럼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에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거야 오히려. 그런데 조선족을 소개하면서 장구 치는 모습 보여주는 거 이게 뭐가 문제야 이 병신아. 이게 맞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은요 조선족을요 우리 동포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조선족이 우리 한민족과 같은 문화적 토양이 같은 우리 동포인데 그 동포들이 윷놀이하고 장구 치고 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 병신아.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한 성명이 왜 나오는 거냐. 이게 정치의 왜곡인 거예요. 저 국힘당이 지금 계속 반중어서 이용해가지고 20대를 막 선동하고 난리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부안해동은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치 중국에 그냥 편드는 것처럼 보이지 말아야지 하는 거예요. 구서풍아 문제다 임마. 이 씨발 새끼가 찢어 죽여버릴까 보다. 개새끼 어디 들어와서 씨발 반말을 찌찌거려 이 씨발로마. 이 개새끼 그냥 대가리에 뭐가 들어가지고 씨발. 야 구서풍 뭐가 문제인데 새끼야. 네 말해봐 한번 네가 이 씨발로마. 그러면 조선족 소개할 때 뭐 보여줘야 되는데 이 씨발 새끼야. 얘기해봐. 대가리 들었으면 야 한번 얘기해봐. 나 욕하지 말아야지. 야 얘기해봐 서풍아. 그러면 조선족 소개할 때 영상으로 뭐 보여줘야 돼? 뭐 보여줄까? 뭐 가부키 보여줄까? 아니면 경극 보여줘? 미친 새끼야 아주. 이런 새끼들이 뇌가 없는 새끼들이에요. 중국 옹호하는 거 별로다. 병신 새끼. 그럼 무조건 욕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정치가 너무 저질돼가지고 이런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가리 아무것도 안 들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뭡니까? 무작정 그냥 중국 욕하라는 거 아니에요. 중국 욕하라는 거. 어떡하지 진짜 얘네들. 대가리에 뭐가 들었지? 큰일 났네. 걱정이에요 걱정. 걱정이에요 진짜 얘들. 큰일 났어요 앞으로 얘들. 어떡하지? 대가리에 뭐가 들어가지고. 근데 민주당도 이렇게 했고 당연히 이 뭡니까 국민의힘 마찬가지죠. 응? 마찬가지죠. 윤석열 뭐라고 했냐? 요번에 그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고구려와 발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고 찬란한 역사다. 남의 것이 아니다. 누가 뭐래? 근데 이 개새끼 이 새끼 뭐라고 했어요? 고구려와 발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고 찬란한 역사다. 남의 것이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 그런데 조선족에 대해서 얘네들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 동포로 인정하는 거 말고 우리나라 와서 일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조선족에 대해서 대우하는 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이 새끼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뭐라고 했어요? 외국인 건강보험료 문제 하면서 중국인들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는 거냐면 조선족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새끼 얼마 전에 지금 계속 반중정서 하면서요 비판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반중정서에는요 조선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조선족도 중국인이니까요. 말이 안 맞잖아요 개새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윤석열이 대한민국에서 페이스북에 쓸 때 뭐라고 했어요? 건강보험료
지금 외국인들이 특히 중국인들 들어와가지고 건강보험료 고갈하고 있다 하면서 반응어서 지금 막 선동했잖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로 조선족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피부양자로 막 몇 명을 두고 있다. 그거 누구였어요? 조선족이었어요. 야, 이 씨발 새끼야. 그러면은 고구려와 발해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그분들이 우리의 동포요 그러면은 왜 건보료 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새끼야 이런 이간질을 냈어. 너무 뻔뻔한 새끼들이에요. 지들이 언제부터 조선족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이런 애정을 가지고 이따위 개소리를 했습니까? 국민의힘 부속 의원들 성명을 냈어요. 동계 올림픽까지 동북 공정을 시도한 중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중국이 동북 공정 하라고 있는 거 맞지만 여러분 이번 올림픽까지도 이거를 문화 공장이다, 동북 공정이다 말하는 거는요, 이건 너무 지나친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 심지어 박병석이 어저께 중국의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만나갖고도 또 이 얘기를 했어. 올림픽에서의 한복 얘기를 했어. 이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응? 아니 조선족이 올림픽 행사에서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민족으로서 자기네 문화를 보여주려고 한복 입은 거, 근데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 가지고 야당 여당 대선 주자들 정당들 국회의장까지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다 하는 거야. 이게 정상입니까? 이 엄청난 우월주의와 민족주의가 만나면요 굉장히 무서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타민족을 다른 인종들을 막 깔보고 무시하고 핍박하게 되죠. 히틀러라든가 무솔리니 같은 걔들 이런 인종 우월주의와 민족주의가 만나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됩니다. 무서워져요. 나치즘, 파시즘이 다 그런 거예요. 그 일본의 군국주의 마찬가지죠. 우월주의와 민족주의의 만남. 근데 여러분 우월주의와 민족주의의 만남만큼 진짜 구질구질하고 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완전 정반대 같지만 피해의식과 민족주의가 만나면요 또 이것도 정말 골 때려져요. 그래서 우리 거 뭐만 좀 건들면은 그 피해의식에 쪄들어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그게 애국인지 알아? 그게 애국인지 알아요. 우리 지수님께서 그래도 우리 한복인데, 우리 한복이지요. 우리 한복이지요. 근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거 우리 한복이에요. 우리 한복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중국이 뭐라고 지랄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예민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병신들 이러고 끝내면 되는 거지. 한복이 중국이 아무리 지랄한다고 해서 그게 중국의 정통 의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드라마를 봐요. 지금 K드라마 K드라마 대장금 봐요. 거기 등장한 사람들 다 한복 입었어. 한국 드라마에 등장한 사람들 다 한복 입었어. 여러분 중국 드라마 보세요. 저는 중국 사극 자주 보거든요. 일부 사극 자주 봐요. 중국 사극에 한복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볼 필요도 없어. 지금 우리는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하는데 조선족이 한복 입었으니까 앞으로 전 세계가 마치 한복이 중국 것처럼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피해의식이죠. 병적인 피해의식이야.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돼요? 중국이 물론 얘네들이 이 엄청난 자본력을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이 중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막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 그럼 우리가 대응할 필요도 있겠지.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한족이 입은 것도 아니야.
조선족이 한복 입고 나왔다고. 이거 가지고 비판하면 어떡합니까? 아, 미키첸님 말씀이, 진짜 되게, 적당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화교들이 중국 입은 거. 맞네요. 딱 그거네요, 진짜. 미키첸님의 요 예시가 정말 적당한 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논쟁 가지고 정확히 지금 사실은 이 한복 논쟁을 얘기하려고 방송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제는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의 위상이 막 피해 의식에 찌들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피해 의식에. 우리는 너무 피해 의식에 찌들어 있어. 사실은 그 친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공헌하는데 뒤에 일본 그 오사카성 나오면 어때요? 우리가 이 파리 이 그럼 에펠탑 나온다고 뭐라고 안 그러거든요. 나올 수도 있지. 아니 오사카성 나오면 어때? 이거는요 너무 지나치면 이거 일본에 대한 열등의식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오면 나오나 보다 이러면 된다고요. 이제 우리 수준이 그래요.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떤 나라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더 이상 꿀릴 게 없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니 좀 관대해야 되는데 너무 문화적으로 진짜 이게 문화 국수주의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반중국 정서를 부추기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유치한 거죠. 아니 이게 문제라면은 2008년도에는 더 문제가 돼야지. 2008년도에는 아예 연변에 가무단이 나와가지고 부채춤 추고 장구춤 추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때는 막 박수 쳤어. 우리가 좋아했어. 오히려 베이지 올림픽에 우리 공연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좋아했는데 왜 지금은 조선족이 한복 하나 입고 나온 거 가지고 이게 마치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국민 정서, 이 민족주의 정서를 막 일으켜갖고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국민들 개인이, 네티즌 개인들이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고 싸우는 거 괜찮아. 근데 저는 왜 분노하는 거냐면, 이거는 그냥 싸움이 아니고, 그 밑에서 계속 이거를 부추기는 나쁜 정치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부활행동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이게 지금 왜 선거 앞두고 계속 이렇게 반중 정서를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나쁜 새끼들이에요, 진짜. 모든 걸 다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보수, 진보 관계없이 사람들이 다, 한복을 지금 이용하는 거야? 한복을 지금 중국이 자기네 거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이런 움직임이 막 보여. 보니까 이 페이스북에서. 진보적인 사람들도. 근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좀 제대로 중심을 잡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MBC 스트레이트에 나온다고요? 예. 스트레이트가 또 저희 방송을 보고, 또 아주 발빠르게 또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짧게 두 가지 이슈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내일 새로운 이슈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는 내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진실님, 아까 제가 방송 그 중간만 보고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맞습니다. 펜타피아님 말처럼 컴플렉스 민족주의 정말 버려야 돼요. 이제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관대하게, 톨레랑스, 관대한 민족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대한 민족주의. 그게 여러분 가진 사람의 사실은 여유거든요. 근데 자꾸 컴플렉스 있고 자꾸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어요. 내 주변에서도 컴플렉스 많은 사람하고 대화하면 힘들어요.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내가 무슨 말하면 너 나한테 나 무시했지? 나 무시하는 거야? 난 널 무시한 게 아니야. 근데
이 피해의식이 찌든 사람은요, 대화하기 너무 힘들어. 무슨 말만 하면 자기 무시했대. 자기 우습게 봤대. 자기 비웃었대. 난 비웃지 않았는데. 근데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적 자부심이 많고 문화 강국들은요, 겨우 이런 거 가지고 그 나라에서 뭐 어떻게 조금 한 거 가지고 지랄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예민하게 막 발끈하지 않아요. 오히려 창피한 거죠. 발끈하면 그냥 여유로 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아유 그래 잘 놀고 있다. 그래 아유 한복이 참 부러웠구나. 아 김치가 참 부러웠구나. 김치가 얼마나 부러웠으면 너희들이 계속 김치가 너네 거라고 하고 싶겠니. 야 태권도가 진짜 부러웠구나. 야 너희 나라 중국 울슈 뭐 몇천 년 역사 자랑하면서 태권도가 얼마나 부러웠으면 태권도도 너희 거라고 말하고 싶겠니 이것들아. 아유 참 야 부러우면 지는 거야. 그냥 그러고 말아야지. 우리가 막 이거 가지고 난리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너무 예민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예민한 게 사실은 좀 이 컴플렉스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관대하게 관대한 민족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우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